자, 안녕하세요. 이번 작사할 수학 워크북 핵심 문항 풀이 201번부터 253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202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주어진 무한급수식을 봅시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으로 갈 때 x-1의 로그 2의 x의 n제곱이라는 식이 수렴한대. 그럼 주어진 급수가 어떤 급수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급수는 당연히 n제곱 형태가 달린 등비급수일 거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첫 번째로 공비가 되는 로그 2의 x가 -1과 1 사이일 때, 또는 첫째 항이 0이 되는 경우까지 고려를 해서 x 빼기 1이 0이 되는 x가 1일 때까지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위에 있는 범위를 따져봤더니 x라는 애는 2의 -1제곱부터 2의 1제곱까지인 2분의 1부터 2까지만 만족을 하면 되고, 아래에 있는 x는 1은 이 범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등비급수에 수렴하는 범위, x의 범위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기억 보면 수렴하기 위한 x값의 범위 2분의 1부터 2까지 정답. 두 번째, 무한급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x값이 한 개 존재하냐는데, 보자. 무한급수가 이미 수렴한다고 하면 우리는 수렴한 계산 결과가 1-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갈 거야.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기 보이는 식을 1-공비 로그 2의 x분의 첫째 항 n자리에 1을 집어넣은 x 빼기 1의 로그 2의 x로 계산을 할 거고, 이 값이 1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한 개인지 아닌지를 찾아야 돼. 그게 지금 니은이고요. 요 식을 계산할 거면 분모가 0이 될 리가 없으니까 양변에 1-로그 2의 x를 곱해서 x 빼기 1의 로그 2의 x라는 게 1-로그 2의 x라고 정리. 다시 한번 앞에 있는 좌변에 있는 식을 각각 분배를 했더니 -로그 2의 x가 양변에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x의 로그 2의 x라고 하는 게 1이라는 식까지 변형할 수 있었어요.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게 여기 다시 적어서 x의 로그 2의 x가 1이 되도록 하는 x가 단 한 개니? 라고 하면 저 식을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내가 방정식에 대해서 당장 실근을 구해내기가 힘들어 라고 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자체로 그리는 것보다는 로그 2의 x는 x분의 1이라고 변형을 해주면서 로그 2의 x 그래프와 x분의 1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그립시다. 좌표 평면에서요. 나는 x분의 1 그래프 당연히 그릴 줄 알고 로그 2의 x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 교점이 한 개 있는 것도 찾았네. 그러면 니은이 맞아?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고, 내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은 이 교점이 2분의 1과 2 사이에 존재하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나는 이제 2분의 1일 때랑 2일 때의 함수값 배수 비교까지 가는 거예요. x는 2분의 1이라는 애를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을 넣었을 때 좌변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다. 로그 2의 2분의 1 값은 -1이어서 음수값. 여기가 1이니까 애초에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로그 값은 음수, 지수함수 값은 유리함수 값은 양수. 그러니까 처음에 2분의 1일 때는 양수였어. 함수 잡을게요. fx라고 놓자. fx인 x분의 1-로그 2의 x에 대해 내가 f의 2분의 1 값을 계산을 했더니 이 값은 양수래. 그럼 다음에 뭐 하겠어요? f의 2를 계산을 해야겠지. f의 2라는 애는요 2분의 1-로그 2의 2가 되면서 2분의 1 빼기 1이라는 음수값이 나타나고, 나는 2분의 1에서 양수, 2에서 음수니까 여기 보이는 교점 A라는 애는 2분의 1과 2 사이에 있다고 말을 해도 상관없겠지. 따라서 주어진 구간에서 실근 딱 하나 존재한대요. 그래서 마지막 D급값을 봅시다. 주어진 무한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으로 갈 때 2분의 로그 2의 x 빼기 1 전체의 n제곱이 수렴하니, 여전히 등비급수 문제고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을 확인을 할 거면 얘에 대한 공비가 -1과 1 사이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미 로그 2의 x 범위를 나는
구해놨지. 이 범위를 활용해서 1씩 뺐더니 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 식 전체를 각각 2로 나눠보면 1씩 뺀 다음 2로 나눈 거예요. 이 식을 각각 2로 나눠봤더니 공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인 거를 구해낸 거예요. 주어진 등비급수의 공비가 마이너스 1 초과 1 미만인 범위 안에 포함되니까 디귿 수렴하는 것도 맞을 거예요. 여기서 아마 가장 어려웠을 거는 여기 니은에서 그래프의 교점에 대해서 2분의 1과 2 사이에 이 실근이 존재하는지 체크였을 것 같아. 이 문제 정리하고 206번으로 넘어갈게요. (206번은) 이제 주어진 결과값들에 대해서 계산을 변형할 수 있는지가 조금 힘들었을 텐데, 일단 fx식은 2분의 1에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얘에 대해서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으로 갈 때 gx 곱하기 g의 마이너스 x 전체 n제곱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얘를 만족시키는 x 전체의 곱을 구할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급수에 대해서 n제곱이 달렸으니까 등비급수고, 나는 공비에 대해서 계산을 해놔야 최종 결과값까지 가겠지. 그럼 나는 이 공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역함수를 구해내야 돼. 역함수 gx를 찾을 거면 이 함수를 y라고 놓고는 첫 번째로 xy 자리 바꿔서 2분의 1에 3의 y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y제곱이 x라고 놓고는 이 식을 y는 꼴로 정리를 해야겠지. 내 목적은 y는 얼마로 가야 되는데, y라는 애는 3의 y제곱이라고 지수에 들어가 있고, 나는 그 지수를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는 지수와 로그 사이의 관계로 변형을 해야 돼. 근데 얘와 얘가 동시에 나타났으면 나는 그 변형을 할 줄을 모르니까 가장 먼저 y는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3의 y제곱 값부터 계산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3의 y제곱을 구하는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 t로 치환하면 아마 바로 보일 텐데, 2분의 1에 t-t분의 1이 x야. 양변에 2t 곱해버리면서 t제곱 마이너스 2xt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t에 관한 방정식을 찾을 수 있고, 여기서 t 값은 근해 공식으로 가야겠죠. 근해 공식에 따라서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두 값을 구했어. 근데 t는 사실 3의 y제곱이었기 때문에 지수는 무조건 0보다 큰 값밖에 없고,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x보다 반드시 클 수밖에 없으니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플러스만 내가 찾을 수 있는 값인 거예요. 3의 y제곱의 결과값을 찾았어. 3의 y제곱을 찾았으면 이제 지수와 로그 사이의 변형에 따라서 y는 로그 3의 x 더하기 루트의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구해야지. 나는 이 함수 자체가 역함수 gx인 걸 알아낸 거야. 첫 번째로 gx 알아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 해야 돼? 등비급수에 대해서 공비를 찾을 거예요. gx 곱하기 g-x라는 공비식을 정리를 해야 돼. 그럼 g-x 한번 써보자. gx를 찾았으니 g-x를 적어보면 로그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루트의 x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럼 나는 얘와 gx를 곱해서 공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진수. 여기 보이는 이 값과 여기 보이는 이 값 사이의 관계가 생각이 들어야 돼. 순서만 바꿔서 여기 보이는 진수 루트의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x와 저 gx의 진수인 루트의 x제곱 더하기 1 플러스 x, 지금 앞뒤 순서 바꿔서 보기 편하라고 이 식을 곱해보면 합차 공식에 따라 제곱 빼기 제곱이라고 하는 1만 나타나는 거라고. 얘와 얘는 서로 지금 무슨 관계? 역수 관계래. 그러니까 나는 gx라는 애를, g의 마이너스 x라는 애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로그 3에 여기 진수에 들어가 있는 게 루트 x제곱 더하기 1 플러스 x에 대한 역수로 생각을 하면서 마이너스 1 앞으로 내려주고는 아 얘가 마이너스 gx랑 같아 라고까지 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공비 자체가 마이너스의 gx 전체 제곱이라고 표현해도 돼. 공비를 gx 전체 제곱이라고 정리를 했으면 나는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5분의 1인 거에 따라서 gx 값을 구하고 그 값들에 따라서 다시 한번 x까지 구하는 흐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어진 급수식 계산해야지. 주어진 급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까지 안에 있는 식이 뭔가 봤더니 마이너스 g에 대한 제곱이라고 간단하게 적을게. 얘 전체 n제곱인 거고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마이너스 g의 제곱이라는 게 마이너스 5분의 1이야. 이 식 정리해보면요. 플러스로 바꿔주면서 5배 gx 제곱이 gx 제곱 더하기 1 따라서 gx 제곱이라는 게 4분의 1인 g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 이 두 개만 파악했으면 내가 찾고 싶은 x값은 gx라는 식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야 라고 찾아도 되고, 그게 아니면 우리는 역함수 관계에 따라서 내가 찾고 싶은 이 x값은 양변에 f를 합성한 f2분의 1과 f-2분의 1에 대한 곱과도 똑같겠죠. 여기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f2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 루트 3 빼기 루트 3분의 1. 조금 더 정리해서 2분의 1에다가 루트 3분의 3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루트 3분의 1. f-2분의 1은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했더니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면서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부호반대겠지. 이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곱한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구해낼 수 있으면 돼요. 여기서 식 자체도 복잡했어요. gx라는 식 자체를 구해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 식에 대해서 g의 마이너스 x와 gx 사이의 관계에 진수가 서로 역수 관계구나 라는 거 체크하면서 두 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gx와 g의 마이너스 x가 동시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gx의 제곱에 대한 식으로 식 변형하면서 마무리 계산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아이고 떨어뜨려서 부서져. 그래서 정답 3번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 그 다음 문제 221번 갈 거예요. (221번은) 일단 임의의 자연수 P, Q, R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적절한 수의 대입에 따라서 구해낼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관계식 볼게. 수열 AN이라는 애는 A1 값이 10이고 AP 더하기 AQ 더하기 AR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AP 더하기 Q 더하기 R과 똑같대. 요 식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임의의 자연수 PQR이라는 얘기는 이 식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나는 얘 자체에 대해서 귀납적 정의를 뽑아내는 거야. 귀납적 정의를 어떻게 뽑아낼지 생각을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n번째 항과 n 플러스 1항 혹은 n 플러스 2항까지의 관계식이 나와야 되니 최대한 얘네들에 대한 값으로 바꿔보자고. A1 값을 알고 있고 나는 AN을 알고 싶으니까 여기서 P도 Q도 일단 1이라는 값을 대입을 하고 R 값은 R 대신에 N을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A1 더하기 A1 더하기 AN이라고 하는 게 A의 N 플러스 2라는 값이 되면서 AN 플러스 2는 AN에다가 20만큼 더해주면 된대. 바로 옆에 항 사이의 관계가 나온 건 아니지만
두 칸씩 건너갔더니 20씩 더하면 돼. 두 칸씩 건너뛰면서는 내가 등차 수열인 걸 파악해낸 거예요. 첫째 양, 셋째 양, 첫째 양 값 10, 그 다음 셋째 양 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거 30, 다섯째 양 값 구하라고 하면 50, 이런 식으로 모든 홀수 번째 항들에 대해서는 나는 AN이 언제나 10N이 된다고 구했어. N이 지금 홀수. 그리고 이 관계식은 항상 성립하는 애기 때문에 A2 값만 내가 찾아내면 또 두 칸씩 건너가면서는 등차인 걸 알아낼 수 있겠지. 그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야 되는 포인트는 A2인 거야. AN만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N이 짝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A의 2K라고 한번 해볼까? 얘는 A2를 기준으로 20씩 몇 번 더하면 되는데 일반항 정리 안 하고 그냥 갈게. 20씩 몇 번 더하면 되니까 그걸 위해서 A2를 구해낸대. 그럼 다시 이 식에다가 어떤 값들을 대입을 할지 판단을 해야겠지. 나는 모든 홀수 번째 수열 결과는 알아. 모든 홀수들의 결과는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통해서 짝수인 A2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 당연히 요 식 어딘가에 2를 대입을 하는데 2를 몇 개를 넣어서 계산할지 판단해야겠지. 그리고 여기 PQR 합을 봐봐. 나는 홀수들에 대한 값을 알고 PQR을 더해서 여기 어딘가에 A2를 대입을 한 다음에 이 결과값이 홀수가 나오도록 하면 그 일반항의 결과도 안 돼. 그래서 난 짝수를 모르니까 짝수가 하나만 있고 만약에 홀수가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홀수 두 개에 짝수 하나를 더하면 짝수가 나올 거니까 여기도 모르는 값, 여기도 모르는 값이야. 그래서 구성을 조금 바꿔서 짝수값 두 개에 만약에 홀수값이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나는 이 결과가 홀수기 때문에 얘의 결과를 알고요. 여기 나타나는 짝수에 관련된 A2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에 대입할 값은 P도 Q도 2라는 값을 대입하고 R만 홀수 하나를 딱 1이라고 대입해봐. 그럼 이제 A2짜리가 두 개고 A1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 A1의 값은 내가 알아. 그게 A5라고 하는 값으로 나타난대. 2배 A2 더하기 12. A5라는 50이 되면서 A2 값 20이라고 구해낸 거예요. A가 20이면 A4. 이 관계식에 따라서 20만큼 더한 40. A5, A9, A6. 또 20만큼 더한 60. 이렇게 가서 봤더니 AN이라는 애가 N이 홀수일 때뿐만이 아니라 N이 짝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10N이라고 나타나 전체 AN이 등차 수열인 걸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저런 식을 내가 계산을 했더니 계산 결과가 등차 수열이 됐대. 이걸 판단을 하면 두 번째 B에는 더 쉬워. B1 값이 5분의 3이라고 했고 P 곱하기 BQ가 B의 P 플러스 Q와 같은데 나는 귀납적 정의를 생각하면서 N항과 N 플러스 1 사이에 N 플러스 1항 사이의 관계 혹은 그 다음 항 사이의 관계까지 찾는 게 좋으니 P에는 1 넣고 Q에는 N 한번 넣어보지 뭐. 그랬더니 B1 곱하기 BN이 B의 N 플러스 1이 되면서 이 BN 플러스 1이라는 식이 5분의 3 곱하기 BN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수열은 당연히 내가 등비 수열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찾을 수 있고 BN 자체가 5분의 3의 N제곱이라고 쉽게 구해지겠죠. AN도 구했고 BN도 구했으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까지의 N분의 AN, BN은 각각의 값들을 집어넣어서 N분의 10N인 10개수에다가 5분의 3의 N제곱의 계산이고 등비급수니까 1 마이너스 공비 5분의 3분의 첫째 항은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약분한 6이 된대. 분모 분자 5 곱하고 정리 결과 15가 최종 정답일 거예요. 적절히 대입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 229번 대칭수. 순서대로 읽은 수와 거꾸로 읽은 수가 일치하는 자연수를 대칭수라고 했을 때 0과 1만을 이용해서 n자리 대칭수를 만드는데 1의 개수가 0의 개수보다 많도록 만든 n자리 대칭수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대. 대칭수에 대해서 판단하고는 229번 봅시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으로 갈 때 a 4n분의 300이고
AN이라는 애가 뭔가 봤더니 n자리 대칭수 중에서 0의 개수가 1의 개수보다 적어. 요걸 만족하는 개수를 찾는 거였어. 그러면 나는 n자리라는 애에 대해서 항상 어차피 대칭수라며, 그럼 이 자릿수를 절반을 뚝 쪼개서 앞에 있는 숫자만 맞춰버리면 뒤에 있는 숫자는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야? 얘와 얘가 거울로 반사시키듯이 동일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n이 홀수면 여기 가운데 어떤 숫자가 하나 있고 나머지 수들이 대칭이겠지. 그러니까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 근데 그걸 나눌 필요 없이 애초부터 A4n을 구해내면 나는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애초부터 A4n을 구하는 게 훨씬 편한 거야. 그럼 A4n이라는 애는 4n짜리 대칭수일 거고, 그 중에서 0의 개수가 1의 개수보다 항상 적어야 된대. 그럼 나는 뭐 하면 돼? 앞에 있는 2n자리만 맞춰버리면 당연히 나머지 절반인 2n자리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야. 뒤에는 지금 자동 결정되니까요. 나는 앞에만 결정을 할 거야. 근데 문제는 자릿수를 결정을 할 거면 당연히 첫 번째 자리는 1로 고정이어야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채워야 되는 애들은 2n-1자리밖에 없어. 이 상황에서 봅시다. 2n-1자리의 배치를 채울 텐데 여기서 1의 개수와 0의 개수를 볼 거야. 항상 1의 개수가 더 많아야 된대. 그럼 1의 개수가 가장 적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 n개, 자동으로 0의 개수가 n-1개인 경우겠지. 이때 만들 수 있는 개수를 세보면 몇 개일까? 2n-1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을 자리를 뽑기만 하면 2n-1개 중에 1을 넣을 n개를 뽑기만 하면 0은 자동으로 배치가 되면서 이게 내가 찾는 1의 개수, n개, 0의 개수가 n-1개인 대칭수의 개수겠지. 여기 배치하면 여기도 자동 결정이 된대. 이걸 같은 방법으로 1의 개수를 n+1개라고 하면 0의 개수는 자동으로 n-2개가 되는데 얘를 만족하는 대칭수의 개수는 2n-1개의 자리 중에서 1을 넣을 n+1개를 결정하면 된대. 이런 식으로 쭉 가서 1의 개수를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게 여기가 2n-2개를 넣었다고 하면 여기 한 개여서요 2n-1c, 2n-2가 되고요. 마지막 2n-1개와 0이 빵 개여도 상관없지. 그러면 여긴 2n-1c, 2n-1. 내가 찾는 A4n이 뭐냐면 이걸 몽땅 다 더한 거예요. 다시 A4n이라는 애는 2n-1c, n부터 2n-1c, n+1, 2n-1c, n+1 이런 식으로 2n-1c, 2n-1까지 다 더한 거고, 이 식의 결과값은 이항 정리에 따라 전체가 뒤에 있는 자리가 0부터 2n-1까지 총 2n개였을 텐데 그 중에서 n부터 2n-1까지 딱 절반의 개수고 여기 2n개였을 텐데 딱 n개 절반이고 이항 정리에서의 대칭성이 있잖아. 정가운데 기준으로 양쪽 끝값이 항상 같았을 거야 라고 하니까 이 결과값은 2의 2n-1제곱에 대해서 절반인 2의 2n-2제곱이어야지. 따라서 A4n 값이요 4의 n-1제곱이라고도 정리할 수 있어.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급수 1부터 무한까지 4의 n-1제곱분의 300은 등비급수 계산으로 바뀔 거고 공비가 4분의 1에 첫째 항이 300이야. 공비가 4분의 1에 첫째 항 300 계산하고 나면 최종 정답 400이 답이겠죠. 여기서는 단순 급수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확률과 통계에서의 이항 정리, 대칭성까지 기억할 수 있었어야 돼요. 다음 문제 234번 갈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로그 c의 절대값 x 그래프랑
y는 n에 대해서 교점 좌표를 구했더니 교점의 x 좌표가 각각 an과 bn인데 이 중에서 an이 더 크대. 그래 놓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순서대로 골라주세요.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 교점의 x좌표를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프 그려야겠다. 로그 그래프 그려보면 절대값 x니까 얘에 대한 정의역 범위는 x가 0만 아니면 돼. 그래서 상황 두 개로 쪼갭시다. c가 만약에 1보다 크다고 했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쪽에서 x가 양수일 때 증가하는 그래프, 그 다음 x가 음수 범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기겠지. 그 중에 y는 n과 만나는 애를 잡아보면 이 점 좌표가 an, 이 점의 x 좌표가 bn이라고 나타나는 거야. 반대로 c의 값이 0과 1 사이라고 하면 그래프 기억이 좀 바뀌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 여기 이렇게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그래프. 그 중에서 y는 n과 만나면 이게 bn, 이게 an이래. 근데 나는 an과 bn 직접 계산할 수 있지. 로그 c의 절대값 x라고 하는 게 n이 되니까 절대값 x는 c의 n제곱이어서 an이라는 애는 얘를 만족하는 애들 중에 양수 c의 n제곱, bn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곱하기 c의 n제곱이라고 부호반대. 얘네들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확인합시다. 첫 번째 기억, an 더하기 bn이 0이니 얘랑 얘랑 더하면 0 되는 거 맞죠? 기억 맞는 거. 두 번째 니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 값이 0이면 주어진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으로 갈 때 an의 계산 결과가 1-c분의 c가 되냐고 했어. 집어넣어서 계산해봅시다. bn 값을 알고 있으니까 n이 무한으로 갈 때 전체곱 마이너스에 대해서 c의 n제곱을 계산해서 0이 되려면 c라는 애는 무조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지. 1도 안 되고 수렴 조건 중에서도 0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경우밖에 없는데 내가 c라는 애는 로그에 대한 미시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컸을 거야. 따라서 c의 범위가 0과 1 사이인 거를 알아. 이 범위만 가지고도 상관은 없는데 정확하게 c 범위는 0과 1 사이예요. 그래서 얘에 따라서 an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an의 공비가 되는 c가 0과 1 사이, 등비급수 수렴 조건에 따라 1-공비분의 첫째 양 c겠지. 니은도 맞겠다. 세 번째 디귿,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으로 갈 때 b의 n제곱분의 1이 발산하면, 아이고 bn분의 1이 발산하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으로 갈 때 an도 발산하게. 솔직히 bn이랑 an은 서로 부호반대 관계이기 때문에 bn분의 1이 발산했으면 an분의 1도 발산하는 거고, 공비 조건을 따져봤을 때 bn분의 1이라는 애의 공비는 얘에 대한 역수인 c분의 1이 공비야. 근데 얘가 발산한다는 얘기는 c분의 1이 1보다 컸겠지. 그래서 얘를 뒤집어서 c라는 애는 1보다 작은 걸 찾을 수 있고 애초부터 c는 0보다 크대. an에 대해서 이 c의 n제곱의 공비가 되는 c가 0과 1 사이니까 발산이 아니라 수렴이겠지. 여기서 디귿은 틀릴 거예요. 234번에서는 단순 등비급수 체크니까 크게 어려운 포인트들은 없는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절대값 x 그래프 그리는 거는 당연히 까먹으면 안 돼.
236번 봅시다.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저 집합이 어떻게 정의되나 봤더니 a라는 애가 x제곱 마이너스 1과 x제곱 플러스 2x 사이에 있으면, 아니 걔를 존재하도록 만드는, 어떤 자연수가 존재하도록 만드는 x가 있으면 그 x들을 원소로 삼는 집합인데, 얘가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a들을 작은 거부터 a1, a2, a3 이렇게 잡아서 n번째를 an이라고 할 거야. 나는 an을 구해내야 여기 보이는 급수를 계산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이제 저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봐야 되는데, a가 얘와 얘 사이에 있는 애를 나는 그래프로 한번 해석해 보려고. 뭘 그릴 거냐면 일단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하나 그립시다. 이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요점좌표 마이너스 1과 1일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 y는 x제곱 플러스 2x를 한번 그리면 0과 마이너스 2에서 0 되는 그래프가 나타날 거고, 이 그래프와 처음에 그렸던 x제곱 마이너스 1 사이의 관계를 한번 봤더니 얘네 둘은 내가 지금 옆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겹치는 그래프야. 이 식에 대해서 갑시다. 이 식에 대해서 문제를 무슨 뜻인지 한번 보면 얘네가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a들을 찾아낸다고 했는데, 그럼 공집합이 아니도록 하는 a가 뭐가 있는지 x값 하나씩, 자연수니까 하나씩 넣어가면서 판단해보면 되겠지. 만약에 x는 1이라는 애를 원소로 가질 거면 a라는 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값들이 될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a라는 애는 0부터 시작해서 3 사이겠지. x는 1이라는 애를 넣어봤더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 됐는데,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 값이어야 돼. 여기 1이나 2였으면 x가 1이라는 애를 원소로 삼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 다음 내가 x는 2라는 애를 넣어보고 싶어. 그랬더니 2를 집어넣으면 3이라는 애는 평행이동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부터 시작해서 a가 어디 있어야 돼? 4 더하기 4라고 하는 8 사이에 있어야 돼. 여기 3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 나타나는 값이 8이었어요. 그러면 a라는 애가 만약에 이 사이에 있는 4나 5나 6이나 7이었으면 이것도 나는 x를 존재하게 만드는 a들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넘어가면 값이 커지면 커졌지 작아질 리가 없는데, 만약에 a 값이 3이면 요 사이에서 a가 3이면 a를 가운데 끼도록 만드는 x가 존재할까? 라고 했을 때 이미 1이랑 2를 넣어봤을 때 3은 포함을 안 하는 걸 확인을 했으니 얘가 나타날 리가 없다고. 아, 그래서 첫 번째로 a 원값이 3인 거야. 그럼 그 다음 흐름 한번 볼게. 얘 또 평행이동했으니까 시작 지점이 8부터일 거거든? x에다가 내가 3을 집어넣으면 8부터 시작해서 a라는 애가 그 다음 식에다가 넣은 함수값 3 집어넣은 9 더하기 6, 15가 될 텐데 8도 여기서도 포함 안 했고 여기서도 포함 안 했으니 8이 될 리가 없겠지. 그럼 a 이 값이 8이구나. 이런 식으로 가면 어디서 나온지 이게 판단이 돼야 돼. 어차피 1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평행이동이 되면서 걔부터 시작해서 걔를 포함 안 하고, 이 함수에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그 다음 구간에서 평행이동해서 걔를 포함 안 하고, 그 다음 이 함수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평행이동해서 계속 포함 안 해. an이라는 애가 어떤 규칙성을 가지냐면 주어진 x제곱 더하기 2x라는 함수에다가 n을 집어넣어서 나타나는 함수값들이 되는 거야. 요거까지 판단하고 이제 집어넣으면 부분분수 문제겠죠. 1부터 무한까지 n에 n 플러스 2분의 1이 2분의 1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까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숫자 차이가 2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소거가 되면 앞에서 2개가 남고 뒤에 2개는 0으로 수렴한대. 2분의 1에 1 플러스 2분의 1 남고요. 뒤에 거 날아가서 4분의 3이 우리가 찾는 급수의 값이야. 그래서 그냥 숫자를 집어넣어가면서 판단을 했어도 됐을 텐데 그래프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다음 문제 239번 갈게요. 다음과 같이 두수 0과 1만을 사용해서 만든 n행의 n자리 자연수를 크기순부터 나열하면서
n행에 나열된 모든 수의 합이 an이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a2값, a3값들을 줬는데 우리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씩 더해봅시다. a1이라고 하는 애는 한 자리였으니까 1밖에 없었고, a2라고 하는 애는 어떤 식이 나타나냐면 나열된 숫자가 10과 11이었기 때문에 첫 자리는 1로 고정되는 게 두 개가 있고, 뒤에 자리에서는 0이 되는 애랑 1이 되는 애가 전체의 절반만큼 있으니까 2의 1-1제곱이라는 상황이 돼. 지금 2의 0제곱이지. 2의 0제곱에 대해서 0과 1을 더한 게 나타나는 거야. 0은 어차피 안 더할 거니까 무시하고는 A2가 어이구? 뭘 잘못 얘기했어요. 왜 2지? 1, 0과 1, 1을 내가 더해낼 텐데 첫 자리 1인 10이라는 애를 두 개를 더하는 거고 뒤에 있는 1이라는 애를 한 개를 더하는 거였지. A3도 보면 100, 101, 110, 111이라고 해서 나타나는 숫자는 4개. 그럼 첫 자리 1을 기준으로 각 자리를 따로따로 넣는 거야. 첫 자리 1은 10의 제곱이 되는 건데 이 10의 제곱을 총 4개만큼 더했고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랑 1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0인 애도 있고 1인 애도 있기 때문에 얘네는 무조건 2의 제곱이 아니라 2의 1제곱만큼 10도 더하고 1도 더해서 만든 거야. 한 번만 더 할게. A4라는 애를 보면 다 적진 않을 텐데 1000도 있고 1001도 있고 1010도 있고 이렇게 쭉 가서 나열된 숫자들을 문제에서 보면 전체 몇 개인가 봤더니 첫 자리는 1로 고정으로 0과 1, 0과 1, 0과 1 전체 8개. 그럼 우리는 10의 세제곱은 8개를 더하는 거고, 이제 나머지 숫자들을 봤더니 100의 자리에서 0이 들어가 있는 거, 1이 들어가 있는 건 절반씩 존재하겠지. 여기와 여기 숫자 고정되면 나머지 자리 바꾸는 것만큼 0과 1 결정하는 거, 0과 1 결정하는 거 4개씩 생기면서 100이라는 10의 제곱이 더해지고 그 다음 자릿수인 10도 더해지고 그 다음 1의 자릿수 1개도 더해지는 거야. 요 과정대로 판단을 했을 때 AN이라고 하는 N자리 수는 일단 맨 첫 자리에 들어가는 10의 N-1제곱이지. 1로 들어가면서 N자리를 맞출 때 10의 N-1제곱이 전체 몇 개인가 봤더니 남은 N-1개 자리에 대해서 0인이 1이니 0인이 1이니 결정하는 2의 N-1제곱개만큼 더해낼 수 있고, 그 다음 둘째 자리에서 1이 되는 애의 개수가 몇 개인지 따지면 0이 되는 게 절반, 1이 되는 게 절반이라고. 얘에 대한 절반만큼 2의 N-2제곱개가 생겨서 10의 N-2제곱은 2의 N-2제곱개가 더해진대.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 다음에 들어가는 1이라는 애도 얘가 0일 때도 있고 얘가 1일 때도 있으니까 이것만 고정해놓고 보면 2의 N-2가지씩 10의 N-1제곱이 더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쭉 일반항을 정리했을 때 AN이라는 애가 위에 적은 결과값과 똑같이 나타나는 걸 판단할 수 있으면 돼. 규칙성 찾아내고 났으면 AN 정리합시다. 처음에 20의 N-1제곱에 2의 N-2제곱 곱하기 뒤에 있는 수열의 형태의 등비합이죠. 공비가 10자리니까 뒤에 들어갈 거 10-1분의 첫째 항 1로 잡고 공비 10에 대해서 항의 개수가 10의 0제곱부터 n-2제곱까지 n-1 이게 요 식에 대해서 an 자리에 집어넣고 2의 20제곱으로 나눠서 극한값 취하면 돼요. 20의 n제곱으로 나눠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갑시다. 20의 n제곱에 대해서 얘가 발산하니까 분자에도 발산하는 애들에 대해 공비가 같은 애들을 체크를 하고 나면 얘와 얘 계산했더니 첫 번째 20분의 1 남았지. 그 다음 두 번째 식에서는 요렇게 곱해야 공비가 20이 될 수 있잖아. 여기 보이는 애랑 나머지 개수 판단해야 돼. 그래서 20의 제곱 분의 분자에 들어가는 게 9분의 10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식 한번 정리해서 다시 보일게요. 나머지 1이랑 곱했을 때는 분모 20의 n제곱 공비 20인데 여기 공비 2니까 어차피 0으로 수렴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정답이 400분의 20 더하기 9분의 10인데 조금 더 정리하고 나면 9 곱하기 40분의 2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360분의 죄송해요. 18 더하기
12 아니지. 1이라고 하는 17 나오면서 377이? 답이? 맞니? 산수가 안 된다.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어차피 얘 정리 한번 다시 해줘야 되니까 다시 정리하고 가야겠다.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고 볼 거냐면 20의 n-1제곱 더하기 이거 그냥 곱하는 거야. 헷갈리니까 9분의 10 하나 뽑아내고는 20에 대한 n-2제곱으로 뽑았고 마지막 식이 마이너스 9분의 1에 2의 n-2제곱이래. 얘네 전체를 20의 n제곱으로 나눠서 극한값 취하면 여기 숫자로 가고 여기 숫자로 간다고. 그래서 계산 결과 20분의 1에다가 9분의 10 곱하기 400분의 1 그리고는 뒤에 0으로 가서 360분의 9 더하기 왜 오늘 산수가 자꾸 안 되지? 9 곱하기 18 360 18 더하기 1인데? 맞는데? 아까 맞았죠. 360분의 19라고 하는 얘와 얘를 더한 379가 다 맞는데 왜 틀리다고 착각을 했을까? 그래서 239번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다음 문제 240번 갑시다. 지웠더니 더 더러워지고 있어. 잠깐. 아이고 힘들어. 240번 갈게요. fx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 봤더니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까지 9 더하기 x의 2p제곱 전체의 n제곱 분의 9의 n제곱 곱하기 x의 18제곱.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위한 자연수 p의 개수를 찾아달래. 주어진 식을 보면 당연히 n제곱 달려있으니까 등비급수일 거고 이 등비급수에 대해서 먼저 공비를 체크를 해보면 공비 R은 9 더하기 X의 2P제곱분의 9야. 요시까지 갔을 때 X라는 애랑 잘 봐봐. 분모는 무조건 양수, 그 다음 분자에 9가 들어있고 분모에 대해서 X가 0만 아니면 여기 있는 값이 9보다 커지면서 1보다 작겠지. 근데 전체 결과값이 양수야. 얘 무조건 0과 1 사이 수렴하는 애. 그럼 만약에 x가 0이면 어떻게 되는지 0이 아닐 땐 어떻게 되는지 나눠서 계산합시다. fx가요. 만약에 x가 0이면 여기 들어가 있는 첫째 항이 0이기 때문에 항상 0이 될 거고 x가 0이 아니라고 하면 공비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등비급수 계산에 따라 1-9 더하기 x의 2p제곱 분의 9 분의 첫째 항 얼마인가 봤더니 9 더하기 x 2p제곱 분의 9의 x 18제곱이라고 계산이 될 거야. 따라서 나는 일단 이 식 마무리하려면 분모 분자의 9 더하기 x의 2p제곱 곱하면서 9에서 얘 빼니까 x의 2p제곱 분의 분모 분자 이거 곱했으니까 약분되고 9 곱하기 x의 18제곱이라고 하는 9 곱하기 x의 18-2p제곱이 돼요. 함수식 정리했으면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x가 0이 아닐 때나 0일 때나 극한값을 따지거나 함수값이 되거나 언제나 같아지려면 x가 0으로 갈 때 9 곱하기 x의 18-2p제곱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여기서 18-2p라는 지수에 들어가 있는 게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p가 가능한 건 자연수가 1부터 8까지 총 8개가 답이에요. 혹시 이게 왜 양수여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18-2p 값이 0이면 주어진 함수가 9만 남을 테니 0이 될 리가 없는 거고 이게 만약에 음수라고 하면 분모에 0이 되는 식이 남아있어서 전체가 발산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양수값 체크할 수 있으면 돼요. (241번) 봅시다. fx는 로그 2의 x라고 하고 x범위가 0과 1이라고 했을 때 로그 2의 가우스 fx분의 fx 값이
0이 되는 모든 x의 값을 이제 큰 수부터 나열한 걸 큰 수부터 a1, a2, a3 이런 식으로 잡아놨을 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으로 갈 때 an을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우리 이제 가우스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우스는 가우스 fx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 남는 결과값은 뭐야? fx에 대한 정수 부분만 남는 거지.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하면서 fx의 정수 앞부분만 남는다고 계산을 하면 조금 더 식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 fx를 그래서요 n 더하기 알파라고 놓고 문제를 판단하려고 해. 여기서 n은 정수, 그 다음 알파라는 애는 0 이상 1 미만이야. 그럼 내가 찾아놓은 이 n 더하기 알파라는 식에 대해 x가 0과 1 사이니까 fx 전체식은 음수값밖에 나타나지 않아서 당연히 n도 음수겠구나 라고도 생각을 해야겠지. 이래놓고 계산을 하면 가우스 fx는 정수 부분만 남아야 되니까 n일 거고 로그 2에 다시 한번 안 적어볼게. 로그 2의 이 가우스 결과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진수에 들어가 있는 가우스 fx분의 fx라는 애가 얘가 1이라는 애기니까 n분의 위에 결과 넣을게요. n 더하기 알파라고 하는 애가 1 이상 2 미만으로 찾아주면 돼. 그래서 조금 더 정리했더니 1 이상 1 더하기 n분의 알파가 2보다 작은 건데 1이라는 애는 이미 다 똑같이 있고 이 n 더하기 알파의 범위를 보는 거야. 이 n 더하기 알파라는 애의 범위를 보면 알파는 0부터 1까지였고 n은 애초부터 음수니까 전체 알파가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아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걸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를 1만큼 1에다가 더했더니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가능한 경우가 뭐밖에 없는 거야? 얘 자체가 0이 되는 경우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따라서 n이 0일 리는 없으니까 알파가 0이 되기만 하면 된대. 그래서 fx라고 하는 로그 2의 x값이 언제나 정수를 만족하는 0과 1 사이의 x들을 큰 거부터 차례로 나열한 게 an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능한 건 언제나 x는요 2의 n제곱 꼴이어야 되는데 큰 거부터 나열했으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식으로 a1, a2, a3이 결정이 되겠지. 그럼 이 2의 n제곱 자체가 2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an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n이 1부터 무한까지 2분의 1의 n제곱 급수 계산을 하면요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분의 첫째 항 2분의 1이 답이래. 그래서 가우스 정수 부분 판단을 하고 음수값이랑 양수값들 구별해 내면서 1에다가 음수를 더했더니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뒤에 더해진 게 0인 경우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x가 2의 거듭제곱 중에 0과 1 사이인 애들을 나열해서 구할 수 있으면 돼. 그 다음 245번 갑시다. 한 변 길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이 놓여있고 처음에 P0라는 점이 여기 A점부터 시작을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따라서 돌아간대. 그럼 이쪽 방향을 따라서 계속 돌아갈 때 A, B, C, D 순으로 점을 지나고 Pn-1에서 Pn으로 갈 때 따라가는 경로의 길이가 T의 n-1제곱. 얘에 대해서 돌아가는 걸 지금 판단할 때 T의 n-1제곱까지 간다는 얘기는 처음에 P0에서 P1으로 가려면 1만큼 움직였겠네. 그래서 여기 P0가 있었으면 일단 P1은 무조건 B에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 점들이 움직이는 걸 따져냈을 때 P1에서 P2로 가려면 T만큼 움직였고요. P2에서 P3으로 가려면 T제곱만큼 움직였고요. P3에서 P4를 가려면 T의 세제곱만큼 움직였어요.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면서 Pn이라는 점이 어디에 있나를 찾을 때 내가 여기를 따라서 돌아간다고 찾기보다는
애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여기서부터 일식해서 맞는 거리만큼 움직여서 최종 위치를 잡으면 돼.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밑에 주어진 조건 K 초과 4분의 30 미만인 T에 대해서 정해지는 점 중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DA 사이에 있어. 여기 사이에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총 움직인 거리가 무조건 내가 몇 바퀴 돌아왔을지 몰라. 몇 바퀴씩 돌아서 이 자리로 온 다음에 다시 한번 3만큼 갔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는데 이 움직인 거리의 총 합자체가 4n-1보다는 크고 4n보다는 작아 라고 해서 A까지는 뭐 갈 수도 있겠네. 그 전에 점들이 많으려면 4n까지 갈 수도 있고 4n-1보다는 많이 갔을 거야 라고 판단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움직인 거리의 총 합은 1t, t제곱, t세제곱 쟤네들을 더하는 등비수열일 거고 어떤 점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t가 0과 1 사이일 수밖에 없으니 1보다 커지면 특정한 점에 많이 있을 리가 없이 무한히 계속 돌아다닐 테니 얘네들은 1-t분의 1이라고 계산이 나타나겠지. 요걸 가지고 t범위 구합시다. 뒤집어서 1-t라는 애가요 4n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n-1분의 1보다는 작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t라는 애가 1-4n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고 1-4n-1분의 1보다는 커. 근데 문제에서 t범위는 k부터 얼마? 40분의 39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얘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40분의 39 자체가 1-4n분의 1이 된다고 생각을 해도 될 거야. 그럼 여기 계산 한번 해봤더니 4n분의 1이 40분의 1이 되면서 n값이 10인 것까지 찾아낼 수 있겠네. 그럼 이 결과에 따라 주어진 범위에 n자리에 10을 집어넣은 1-39분의 1까지 계산을 하면 여기 값은 39분의 38. 따라서 K가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성립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 39분의 38이 K에 대한 최소값이에요. 이제 마지막 문제 251번 갑시다. AN이라는 점의 좌표를 봤더니 4분의 3의 n제곱에 코사인 3분의 n파이, 4분의 3의 n제곱에 사인 3분의 n파이라고 줬을 때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까지 an 플러스 1이야. 그럼 저 식에 대해서 점이 계속 변하니까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에 따라서 모든 값들이 계속 변하니 규칙성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도 있어. 규칙성을 이용해서 계속 두 점 사이의 거리들을 구해서 나는 계산을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 식을 어떻게 보면 좋냐면 x좌표에 코사인이 있고 y좌표에 사인이 있고 각이 3분의 n파이, 3분의 n파이로 동일해. 그 와중에 앞에 적힌 계수 자체도 동일해. 그럼 an이라는 점을 어떻게 보느냐? 3분의 n파이가 동경이 저 3분의 n파이라는 애에 대한 동경이 나타내는 게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데나 표시하지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있어. 그래서 이만큼이 3분의 n파이가 몇 바퀴 돌아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돌아서 나타낸 동경이고 여기에 an이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4분의 3의 n제곱인 거야 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가 얘가 되는 게 맞죠. 그럼 그 다음 점도 판단을 해봤더니 그 다음 an 플러스 1이라는 점은 또 마찬가지로 3분의 파이만큼 더 가서 이만큼이 3분의 n 플러스 1파이에 대해서 나타나는 동경이고 여기 위에 an 플러스 1이라는 점은 이 길이가 4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야. 그때 내가 구해야 될 게 이 점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라고. 저관점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계산이 훨씬 쉬워져요. 여기 어딘가 an이라는 점이 있어. 그 다음 여기에 an 플러스 1이라는 점이 있고 내가 찾고 싶은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인데 난 이 길이 알아.
4분의 3의 n제곱. 이 길이도 알아. 4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가계 크기도 알지. 요 사이에 있는 가계 크기는 3분의 n 플러스 1파이에서 3분의 n 파이만큼을 뺀 3분의 파이. 좀 맛있어. 아이, 학생 때문에 까먹었어요. 다시 3분의 n 파이. 길이도 알고 중심과 크기 알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에 따라서 계산 마무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요, an 플러스 1의 길이에 대한 제곱이 코사인 법칙에 따라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부터 4분의 3에 대한 2n제곱 더하기 4분의 3에 대한 2n 플러스 2제곱에다가 빼기 2배의 4분의 3의 n제곱 4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식 날아가면서 여기 묶어낼 수 있는 거 묶자. 4분의 3의 2n제곱 공통으로 묶고 1 더하기 16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3까지. 뒤에 있는 애들 계산 마무리하면 4분의 3의 2n제곱 곱하기 16분의 25에서 12만큼 뺀 16분의 13이래.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만큼의 길이가 뭐가 돼? 이 식의 루트를 씌운 4분의 3의 n제곱 곱하기 4분의 루트 14. 여기까지 계산했으면 마무리해서 더합시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까지 4분의 3의 n제곱 곱하기 4분의 루트 13은 등비급수 계산에 따라 공비 4분의 3이고, 첫째 항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루트 13이 된대. 분모 분자에 4 곱해내면서 얘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약분하고는 4분의 3루트 13이 최종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251번까지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어이.